예전부터 그곳은 호남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이 만나고 KTX와 SRT가 정차하는 곳. 호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지. 그곳은 익산입니다. 교통의 요지로 상징되던 도시엔 최근 영예로운 새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익산시 동북쪽에 자리한 해발 430m의 미륵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완만한 산줄기를 자랑하며 등산객들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미륵산. 지금은 등산 코스로 유명하지만 1500년 전 미륵산과 그 일대는 백제 역사를 둘러싸고 있던 고도의 품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품고 있는 곳, 세계유산도시 익산입니다. 미륵산 발 아래 자리하고 있는 미륵사지. 행여 새어나갈까 꽃받침 모양의 두 산줄기가 절터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가 있던 터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미륵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건 석탑이죠. 돛집에 가려졌던 미륵사 석탑은 해체 10년, 복원 7년, 총 17년의 정비 기간을 끝내고 올 하반기 세상 밖으로 나와 백제의 아름다움을 다시 선보일 예정입니다. 석탑은 일제에 의해 시멘트로 보수됐는데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1999년 복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3회에 걸쳐 자문회의가 열리고 총 225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죠. 수많은 세월을 거쳐 6층 석탑으로 복원된 미륵사 석탑. 본래 9층 석탑으로 추정되지만 7층 이상의 부재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탓에 기존 석축을 살릴 수 있는 6층까지만 복원됐습니다. 일제가 부어놓은 시멘트로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석탑 뒷면은 부재를 쌓아놓는 것으로 대신했죠. 일단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복원을 하는데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추정에 의한 복원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훼손된 이제 석재는 최대한 그 모양을 원형을 살려서 다시 재사용을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있었던 부분을 시멘트로 우리가 복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왔던 석재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쌓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신석재들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을 하면은 이 복원의 의미가 아니라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당한 나라는 자신의 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죠. 그래서일까요? 공식적인 백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팎에서 기록한 정사나 야사,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종합해 추측해 볼 뿐이죠.
때문에 백제사 연구엔 추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9년 비밀에 가려져 있던 백제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나타났습니다. 서탑의 탑신 내부 심주석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된 겁니다. 그것은 설화로만 전해져 온 미륵사 창건 이야기가 실제 역사가 되는 전환점이었죠. 미륵사 창건사라는 삼국유사에 세 개의 탑과 금당과 회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탑과 금당이 한 세트로 세 세트로 이루어진 당시 최대 사찰의 규모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리 분홍기에는 기해년 정월에 가람을 세웠다라는 절대 연도가 나옵니다. 미륵사는 바로 우리 역사 속으로 실제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정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익산이라는 곳에. 그래서 익산에 가장 유명한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정말 이렇게 광활한 대지에 좀 이렇게 또 좋은 석탑이 또 뒤에 미륵산을 배경으로 해서 너무 많은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옛날에 첫 발굴 시기에 이제 기와가 막 앞에 이렇게 발굴된 상태로 이제 쌓아 있는, 그때부터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복원한 것까지 쭉 보고 있는데, 무슨 특별히 당긴다고 하는 그거보다도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륵산이 품고 있는 작은 암자, 사자암입니다. 또 다른 백제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사자암은 백제시대 사자사가 있던 곳입니다. 사자사는 미륵사보다 먼저 세워진 초기 백제 사찰인데요. 삼국유사를 보면 무왕과 왕비가 사자사로 행차하던 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출현해 그 인연으로 미륵사를 세웠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미륵사 창건과 연관된 만큼 사자사 위치에 대해 논란도 많았는데요. 1993년 진행된 사자암 발굴 조사에서 사자사 이름이 찍힌 기와가 출토되면서 사자암이 곧 사자사터라는 게 확인됐죠. 사자암에서 미륵산 정상을 거쳐 북쪽으로 넘어가면 천년고찰 심곡사를 만나게 됩니다. 깊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수많은 수행선사들이 찾아와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정진의 터였죠. 고즈넉한 산사, 여느 사찰과 똑같이 평범한 모습이지만 그 속엔 특별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7층 석탑이 심곡사를 특별하게 만든 보물 창고였죠. 2012년 보수를 위해 탑을 해체했을 때 이곳에서 통일신라 불상 2점과 조선 초기 불상 7점이 무더기로 출토됐는데요. 모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졌다는 대웅전, 항상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며 사람들은 잠깐 번민과 고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안식을 얻어갑니다. 심국사엔 다른 사찰엔 없는 별난 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9월이면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리는 상설 공연장인데요. 심국사에서 수련하고 득음했다는 판소리 5대 명창 중 한 명인 정정열 명창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군요. 공연장 이름도 그의 특징을 담아 떡목 공연장이라 붙였습니다. 소리의 용어에 떡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떡목은 소리가 탁하고 음량이 부족해서 판소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리를 뜻합니다. 이곳에서 출생하신 정정열 명창이 바로 이런 떡목을 가지셨던 분인데 소리꾼으로서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이곳 심국사에서 피나는 수련을 하여 득음을 하셨습니다. 익산시 금마면, 인구 5,4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소읍입니다. 하지만 규모와 달리 금마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 유네스코 백제 역사지구 유적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야말로 마한 백제 연구의 중심지이자 백제 문화의 원천이 되는 곳이죠. 금마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1.5km쯤 오면 만날 수 있는 곳, 익산 토성입니다. 토성은 야트막한 오금산 정상부를 빙 둘러 자리하고 있는데요. 백제시대에 축조됐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쌓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토성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기억의 편린들. 그 조각을 찾아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 2016년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 마주하게 될 백제사의 흔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익산 토성 정상에 조성된 전망시설. 이곳에선 백제 역사지구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보니 이곳에 토성이 지어진 이유만큼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 익산이라는 지형이 평야지대다 보니까 여기의 정상에만 올라도 이 익산 지역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무왕 때에 지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산성을 쌓는 것은 아무 곳에나 쌓는 것은 아니죠. 산성은 지킬 것이 있고 중요한 곳에다가 쌓는 겁니다. 그런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이 익산 금마라는 곳이 이제 무왕의 도시로서 무왕이 왕궁도 짓고 절도 짓는 그런 중요한 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곳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산성을 쌓고 한눈에 적의 침입을 바라볼 수 있게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하는 어떤 방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 토성에서 남동쪽으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 720번 지방도 바로 옆에 서동 탄생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동제라 불리는 저수지. 사람들은 이곳을 삼국유사에 기록된 마룡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마룡지는
과부였던 서동의 모친이 연못에 살고 있던 용과 인연을 맺어 서동을 낳았다는 탄생 설화가 깃든 곳입니다. 마룡지 인근엔 서동이 태어난 서동 생가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이 설화 속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당연히 서동은 실존 인물입니다. 일단 이제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서동의 이름은 장인데 어렸을 때 이름은 이제 맞동이었고 말을 캐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머니를 봉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가 한자로 쓰면 서자입니다. 마서. 그래서 맞동이가 서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서동 생가터에서 직선 거리로 1.5km,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왕궁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 무왕 때 왕궁으로 조성된 후 백제 말 신라 초기에 사찰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남북 490여 미터, 동서 240m 규모의 궁궐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왕궁 내부엔 왕이 정사를 펼친 정전과 생활공간, 공방과 정원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지는 백제 역사지구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역사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이죠. 명확한 기록이 없는 탓에 왕궁리 유적지엔 마한 도읍지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지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과 같은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발굴 조사로 그 비밀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부라고 도장 찍은 기와는 수부의 의미가 머리 숫자 관청부자를 쓰는데 한 나라의 서울 또는 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관북리적이나 능살리 사지라든가 익산의 왕궁리적과 같이 왕과 관련된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종류의 유물들은 이곳이 왕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 정교하게 세공된 금제품이나 유리제품들은 당시 왕족이나 지배계층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궁 내부의 담장 안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담장 밖을 조사해서 왕 이외의 관리나 백성들이 살았던 도시 유적이 확인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백제 말기에 익산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비밀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겨봅니다. 왕궁리 유적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또 다른 비밀스러운 존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멀찍이 떨어져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두 기의 석상. 바로 고려 말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리 석상입니다. 옥룡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고도리 석상엔 1년에 딱 한 번 섣달 금운밤 얼어붙은 옥룡천에서 만나 회포를 푼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설과 달리
석상은 꽤 단순한 모습입니다. 손 동작과 의복은 물론 생김새까지 간략하게 조각돼 있죠. 마치 토속 수호신 같은 모습인데요. 든든하게 마을을 지켜줄 것만 같습니다. 미륵산에서 발원한 물은 금마 저수지로 흘러듭니다. 이곳은 1년 내내 가뭄이 들지 않고 깨끗한 수지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저수지에 머무르며 숨고르기를 끝낸 물줄기는 백제의 옛 수부를 내달리던 옥룡천으로 다시 흘러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푸른 물길은 1500년 전의 기억을 잊지 않았나 봅니다. 백제의 기억을 담고 있는 금마저수지 옆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서동공원입니다. 공원 안에선 백제 무왕광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매년 열리는 서동축제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동공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다양한 조각품들. 특히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테마로 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미완의 왕국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세계 유산도시 익산엔 1500년 전 백제 이야기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